정말 구역질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구역질 나는 게 더구나 이게 유시민 작가 발이라고 하는 게 구역질 난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는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예전에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우생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거는 우성적인 우열에 있는 유전자, 어떤 거는 열성 유전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분류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에 근거가 됐느냐? 이 세상을 차별과 갈등의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문제 있는 거, 여자는 열성 유전자, 네. 또 나중에는 인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이게 19세기에서 뭐냐면 이게 뭐 노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히틀러의 뭐 유대인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인종 말살에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요번에 저 유시민 저는 작가가 그날 한 일이 바로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식인이라는 분이 예. 여태까지 유시민 작가는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고 지식인이라는 분이 그리고 저도 평소에 알릴레오 북스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거기서도 항상 뭐 생물학 과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사람을 분류하는 거나 이런 게 얼마나 야만적인 짓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끊임없이 비판을 해오셨던 분이 네. 그 자리에 나와서 이거를 이 단순한 논리로 제가 입에도 붙이기 싫은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라는 게 이거는 사회에 우리 사회적인 우생학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 유전자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류를 해서 상대를 분류를 함으로 해서 적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야만적인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그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저렇게 분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유시민이라고 하는 한 지식인, 저는 이제 그날 두 개를 깨달았는데 저는 솔직히 두 달 전까지도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친노무현의 상당한 이제 멘토라는 건 제가 좀 뭐 상당히 알지만 네. 저는 한 계파의 멘토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우리가 얘기하는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석을 해주고 또 상대편의 입장에 역지사지하면서 그쪽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선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러는 역할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고마웠고 그런 점에서 존경을 해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한 그거는 그 이 사회에 그런 과잉 단순화된 분류를 던짐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불붙는 이 저기에 기름을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요새 맨날 나오지만 자기는 AAA, 나는 삐삐, 너는 삐삐삐, 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끔 서로 만드는 상대방을 게 향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는 짓이냐? 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종교에서 나를 믿지 않으면은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저는 뭐 항상 제 생각이 인간은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굉장한 다양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성이 되도록이면은 많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저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말하고 제가 한숨 돌리고 나서 네. 얘기할게요. 오늘 위원장님의 제가 이건 분노 예. 정도가 아니라 분노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한 지식인의 추락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요 이게 거대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미디어 플랫폼, 뉴 미디어의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뉴스공장도 그렇고 매불쇼도 그렇고 이게 내란과 탄핵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물론 오마이뉴스도 커졌지만 오마이는 원래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그냥 다 예.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장점은 언론이에요. 오마이뉴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보여주되 내가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뉴스공장의 문제는 이 파워브로커 김어준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강요를 함으로 해서 그거를 보는 사람이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매불쇼는
그 많은 거대 플랫폼에 거기에 나와서 나오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막 웃음으로 버무려 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를 마취시켜 버려요. 그리고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여기서 뭐냐면은 뉴스공장은요 김어준을 추앙하게 만드는 됩니다. 네. 추앙하게 만드는. 이 추앙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매블쇼는 음. 최욱은 자기를 추앙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유시민을 추앙하라 그렇잖아. 왜냐면 그날 제가 더군다나 많이 실망하고 그랬던 게 그날 그 방송이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 전날 해가지고 그날 나온 건데 만약 그거를 녹화를 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분류법이냐 이걸 정도는 최욱이 감지를 했어야 됩니다. 최욱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그 패널들 그다음에 작가, PD 이거 그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거기 나중에 그림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가지고 화면에 네. 막아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짓까지 했는데 그런 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도 그냥 그날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한 사람은 오윤혜 방송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식을 가진 분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유시민 작가한테 홀린 건지 빠진 건지 추앙을 해서 그런 건지 말을 못 하잖아. 더군다나 최욱은 거기서 막 추임새까지 누고 장단까지 맞춰줘요. 네. 내가 그건 뭡니까? 자기가 C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추앙이거든요. 추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추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앙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처럼 남자 여자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추앙해 줌으로 해서 그럴 때 이 지식과 생각은 그날 매블쇼 추앙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뭐라 그럴까 그거를 그거는데 완전 실패를 했고 그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한 거는 네. 뉴스공장에 나가서 완전히 김어준을 추앙을 하는 거로 해서 왜냐하면 그날 자리에요. 제가 저기 하는 정청래 대표가 그날 자리에 나갔으면은 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갔으면 그날 창인수 기자권 공소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박정호도 지금 저한테 따져 물으라고. 네. 쇼에 나왔으면은 거기서 따져 물어야 될 거는 왜 합당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걸 가지고 저기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 물어야지 방송인이지. 그러니까 박정호도 지금 저한테 따져 물으라고. 네. 여러분들 물어야죠. 김진애 추앙하지 네, 마세요. 김진애 뭐 박정호는 더군다나 추앙 안 할 거고. 왜냐하면은 이 방송이나 언론의 기능은 여러 각도로 보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 하나의 해석을 그거를 부풀려서 네. 상대한테 주입하게끔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가 또 김진애 위원장님의 네. 의견과 주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유시민 작가 이제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오늘은 후회를- 이 저거 안 보여주는 거야 댓글 그런 예. 거는 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게 그런 거는 오케이. 그래서 더구나 그런 거 갑시다. 네. 그게 나쁜 거예요. 나와서 책을 팔거나 본인의 저기를 해서 좋은 거 이게 이익 공유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다음에 김어준 정청래는 지난번에 벌써 합당 문제 가지고 이익을 공유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검찰 개혁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죠. 방송사하고 거기 나오는 그 출연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익 공유하는 사이 아닙니다. 이게 공연 사이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마이 TV에서 지금 이 시점에 김진애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단이 상당히 위험한 거구나. 위험천만한.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맨날 싫어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분류한다라는 거는 그걸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그날은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 문제 의식들이 계속해서 뭐 김진애 뭐 자정 상대방을 향해서 왜 사실 그 모습을 우리 누가 그 갈라치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 누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갈라치기 하려고 기름을 껴고 불을 붙이느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리얼미터 그리고- 조사 보니까 네, 지지율 올랐던데. 올른 게 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셔서 너무 좋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추앙하는 거에 그 생각에 놓게 되는 게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됐느냐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걸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했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런 건 아니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자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맨날 요새 예. 맨날 요새 뭐 안티 팬도 많이 하게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내 이제 생각의 주인이 돼서 지금 이 사회 현상 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내 눈으로 내 주관으로 봐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지금 거대 뉴 미디어 플랫폼이 이렇게 뭐 혹세무민의 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공론의 장이잖아요. 근데 그 네. 역할을 잘 못하니까 방송에서도 공론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론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걸 통해서 어느 특정 스피커의 말을 전파하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뭐냐 혹세무민이 딴 게 아닙니다. 혹세 세상을 혹하게 만듭니다. 네. 무민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뉴스공장은 조금 혹세에 가깝고 매블쇼는 조금 무민에 가깝고 아, 두 개가 합해지기도 하고